반갑습니다. EBS 친구 여러분들, 중학수학 개념 끝장내기의 손성민 선생님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살펴봤습니다. 계산 법칙 잘 기억하고 또 연습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예고해 드린 대로 바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은 덧셈, 뺄셈 두 가지를 배웠는데 오늘은 곱셈 한 가지만 하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계산 법칙도 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내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당연히 유리수의 곱셈, 오늘 제목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곱셈의 계산 법칙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덧셈에서 계산 법칙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뭐하고 뭐 있었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었습니다. 곱셈에서도 똑같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어요. 그 내용 한번 간단하게 볼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3개 이상의 수의 곱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부호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분배 법칙, 요건 이제 덧셈에서는 없었고요. 덧셈과 곱셈이 함께 있을 때 분배 법칙이 나옵니다. 바로 이 내용까지. 생각보다 곱셈 하는데 내용이 좀 많죠? 배울 내용 4가지 어떤 건지 칠판으로 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할 내용 바로 유리수의 곱셈입니다. 자, 유리수의 곱셈 또한 부호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2 곱하기 3 얼마죠? 6. 7, 8에 제일 어렵죠. 구구단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선생님은 7, 8이었어요. 8, 7이랑 7, 8에 56 이게 잘 안 들어왔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자연수끼리의 곱셈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구구단은 막 열심히 외워서 다들 해왔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양수와 음수가 섞여 있는 것들의 곱셈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 이렇게 나누어지죠. 간단하게 정수로 예를 들어볼 텐데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처럼 부호가 서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두 수의 곱셈은 그 결과가 모두 다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의 곱 절대값의 곱 2, 3은 6 둘 다 플러스 6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 그러면 양수와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와 양수를 곱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처럼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셈은 뭐가 되느냐? 답의 부호가 바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절대값 2와 3을 곱한 6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덧셈의 계산 법칙보다 훨씬 간단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곱셈할 수 있고 같은 부호의 곱셈은 플러스 다른 부호의 곱셈은 마이너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어떤 수하고 0하고의 곱은 항상 뭐가 되더라? 0 곱하기 몇 하면 결국 0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수와 0과의 곱은 항상 0이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부할 내용은 바로 곱셈의 계산 법칙이 되겠는데요. 자, 곱셈의 계산 법칙 보겠습니다. 세수 A, B, C가 있을 때 교환 법칙은 여러분들께서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같다라는 거 덧셈에서도 똑같이 있었잖아요.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가 같듯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같다. 여러분들 9구단에 한 3단에서 3, 5, 15, 5, 3, 15 어때요? 둘이 똑같은 거 알 수 있죠? 자, 음수와 양수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란 얘기고요.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로 곱셈에서 덧셈처럼 지난 시간엔 여기가 다 더하기로 돼 있었고요. 곱하기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는 거.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3개의 수 이상의 곱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 우리가 두 수는 서로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를 가지고서 부호를 결정했는데 세수에서는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수 또한 조금 아까 공부할 땐 같은 부호 다른 부호 이렇게 설명했지만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 원칙 하나로 다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개 이상의 수의 곱셈에서는 첫 번째,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음수가 홀수게 곱해지면 결과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마이너스 음수만 쭉 우리가 곱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음수 곱하기 음수를 하게 되면, 뭐 실제로 이런 수는 없지만 부호만 갖고 얘기해 보면 음수 곱하기 음수 같은 부호의 곱셈이니까 플러스가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에 또 음수가 곱해져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음수가 곱해져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여기까지 두 개가 양수였는데 거기에 음수를 곱하니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부호의 곱셈이니까 마이너스. 됐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또 음수가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둘을 곱하면 다시 같은 부호의 곱셈이니까 또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은 또 마이너스로 바뀌고 플러스로 바뀌고 계속 반복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음수의 개수가 2개 또는 셋, 4개, 여기 전체는 지금 4개잖아요. 이렇게 2개 또는 4개처럼 짝수개가 곱해졌을 때는 그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까지는 마이너스가 지금 3개 곱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또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음수가 곱해져 있다면 이제 양수와 음수를 곱했으니까 여기까지의 결과는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음수가 홀수게 곱해지면 음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바로 양수 곱하기 양수는 또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우리는 이 개념으로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가 없거나 2개 짝수개 곱해지면 답의 부호는 플러스라는 얘기고, 조금 아까 공부할 때는 서로 다른 부호의 곱셈, 그죠? 서로 다른 부호의 곱셈, 음수 곱하기 양수나 양수 곱하기 음수, 다른 부호의 곱셈은 음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1개,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1개, 1개라는 건 홀수개잖아요. 그럴 때는 답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부호 다른 부호보다는 뭐로 하나로 정리하자?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냐 또는 홀수개냐에 따라서 답의 부호가 양수냐 또는 음수냐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배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분배 법칙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자화식 파트도 또 우리 수학 개념 끝장내기에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거기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인수분해라고 중3 과정을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바로 이 분배 법칙이 또 쓰이죠. 그죠? 사실 인수분해 제일 처음에 공통인수를 빼내는 인수분해라는 걸 배우면 그게 바로 분배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1 때 나오지만 중3으로 연결되는구나. 잘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분배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세수 A, B, C에 대해서 분배가 똑같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나눠주는 건데 A 곱하기 한 다음에 괄호하고 B 더하기 C 이런 형태가 있으면, 즉 A에 대해서 B 더하기 C를 곱했다, 이 말은 어떻게 풀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냐면 A와 B를 곱한다. 그리고 또 A랑 C를 곱한다. A에 대해서 B를 한번 곱하고 A에 대해서 C를 한번 곱한 후, 그게 바로 여기 나오죠. A에 대해서 B를 곱하고 A에 대해서 C를 곱한 후 그 다음 그 둘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 곱해졌다는 얘기인데 차이는 없어요. 똑같습니다. A에 대해서 C를 곱해주고 또 B에 대해서 C를 곱해준다. 즉 A 곱하기 C, B 곱하기 C 있고 그 다음에 그들끼리 뭐한다? 더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선생님, 그럼요 저는요 예를 들어 볼까요? 2 곱하기 3 더하기 5를요 굳이 왜 2, 3은 6 더하기 2, 5, 10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그냥 저는 2 곱하기 8이 16이 돼서 편한데 3 더하기 5가 8이니까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굳이 저걸 왜 이렇게, 이걸 듣다가 누가 선생님이 이렇게 푸나요? 이렇게 귀찮게 누가 이렇게 풀어요? 6 더하기 10해서 16 결과가 똑같긴 한데 그냥 위에 게 편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분배 법칙이 편하게 쓰이는 건,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10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5분의 1 이런 걸 갖다가 원래는 괄호안을 먼저 하니까 뭐 해야 돼요? 통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통분 자체가 좀 번거롭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분배 법칙 써주면 우리는 분수의 계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수가 편하니까 그죠? 이렇게 곱하면 10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10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은 약분해 보면 5, 3, 15 뒷부분은 5분의 10은 약분해서 2가 되니까 17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배 법칙 어떨 때 쓰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력적으로 분배 법칙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분배 법칙을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과정만을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도 분배 법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다시 이걸 좀 바꿔 써보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 말이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A에 한 번은 B가 곱해져 있고 한 번은 C가 곱해져 있죠. 자, A라는 녀석에 B가 한 번, C가 한 번 곱해져서 더해져 있다. 이걸 우리가 다시 써보면 A에 무언가 둘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무언가 둘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B와 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좋은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왜 그런지 이 문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13 곱하기 0.78 더하기 13 곱하기 0.22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와, 앞에 감독님께도 이것 좀 부탁드리면 암산이 탁 되실 수도 있겠지만 머리에서 막 김이 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차례대로 13 곱하기 0.78 13 곱하기 0.2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지금 이 식을 봤더니 13에 한 번은 0.78이 한 번은 0.22가 곱해져 있구나. 그러니 위에 것처럼 생각해 보면 13에 무언가가 곱해져 있구나. 그 무언가가 누구하고 누구냐 하면 바로 0.78과 0.22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괄호안이 얼마죠? 1입니다. 간단해졌네. 13 곱하기 1이야. 그러니까 결과는 그대로 얼마? 13이 되겠죠? 이걸 갖다 계산하려면 훨씬 오래 걸렸을 텐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럴 때 분배 법칙이 위력적으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좀 이따 문제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곱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덧셈이나 뺄셈보다 간단했습니다. 무엇만 신경 쓰면 된다? 부호만 신경 쓰면 된다. 나머지 절대값의 곱셈은 똑같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원칙으로 우리 있습니다.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없거나 짝수개면 답의 부호는 플러스였고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곱해졌을 땐 부호가 뭐가 됐다? 음수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 교환법칙, 결합법칙 똑같이 곱셈에 대해서도 성립했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 분배법칙 여기까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개념 확인으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가볍게 볼 수 있겠죠? 1, 2, 3, 4번 차례대로 풀고 싶은데 풀어야 되는데 당장 막 답이 보이는 게 있죠. 계산 안 해도 보이는 게 몇 번이죠? 그렇죠, 4번입니다. 왜요? 딱 보여. 그냥 이 수가 그냥 너무 좋아. 어떤 수에 0 곱했습니다. 무조건 결과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오늘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호를 신경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1번 음수가 하나, 둘 짝수개 곱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음수가 하나 홀수개 곱해져 있고요. 세 번째는 음수 하나 역시 홀수개니까 답의 부호를 먼저 생각해 보면 두 개 짝수개는 플러스, 한 개 홀수개는 마이너스, 홀수개는 마이너스. 됐나요? 그 다음은 절대값을 곱하면 되니까 7 곱하기 11 그대로 77, 87에 56. 이건 암산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0.5 곱하기 1.3 해볼까요? 1.3 곱하기 0.5를 계산해 보면 5, 3, 15, 5, 1은 5. 이렇게 되니까 두 칸 거꾸로 가서 마이너스 0.65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은 아까 해놨었죠.
됐나요? 답에 부호만 신경 쓰면 되는구나 주의하시면서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계산 법칙 뭐하고 뭐 있었다? 곱셈에 대해서 교환과 결합 법칙이 있었습니다. 기억 부분을 봤더니 이렇게 세수의 곱셈인데 뭐가 바뀌었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둘의 자리가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곱하는데 두 수의 자리를 바꾸어 곱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둘이 자리를 바꿨죠? 교환 법칙입니다. 뭐에 대한? 정확하게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니은줄 보겠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별로 안 바뀐 거 같나요? 자, 중괄호가 앞에 두 군데 쳐 있던 게 뒤에 두 수에 대해서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괄호가 쳐졌어요. 그러니까 결합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둘을 계산하고 뒤에 걸 하는 것에서 뒤에 둘을 먼저 계산한 후 앞에 있는 수와 곱한다로 계산 자리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결합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안 틀렸죠? 아무도?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미리 좀 풀면서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4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조금 부지런히 가볼까 해요. 자, 일단 1번하고 2번은 답의 부호를 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세수가 곱해져 있는데 음수가 양 끝에 2개가 있습니다. 2개는 짝수개니까 답의 부호는 플러스. 2번은 음수가 3개 홀수개니까 답의 부호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그 다음은 그대로 절대값 곱하면 되죠. 6 곱하기 5 곱하기 2를 해주면 6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5 곱하기 2 곱하기 5 해보면요. 15 곱하기 2는 30 곱하기 5니까 150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3번하고 4번은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선생님 3번 마이너스 2개 곱해져 있으니까 답의 부호는 플러스요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계산 순서가 거듭 제곱을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결국 마이너스 2는 둔 상태에서 마이너스 3을 2번 곱하면 여기서 살짝 이제 개념을 봐야 될 텐데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저 말은 마이너스 3 전체가 2번 곱해져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고 플러스 9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모친 부분이 얼마다? 플러스 9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부호의 곱셈이 됐으니까 결국 답의 부호는 마이너스 2918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또는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 한 개니까 홀수개라 음수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4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 부분 볼까요? 마이너스 1을 3번 곱했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요 밑에다가 살짝 이 부분을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1은 아무리 여러 번 곱해도 1이 될 테고 음수가 3번 홀수번 곱해져 있으니 그 결과는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세수를 펼쳐놓고 봤더니 음수가 2개니까 2개는 짝수개라 답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 다음 1 곱하기 몇은 그대로 그 수니까 5, 8, 40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바로 3번하고 4번에 있었습니다. 거듭 제곱이 곱셈보다 먼저 계산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수의 거듭 제곱, 음수의 거듭 제곱일 때 짝수번 곱해졌을 때와 홀수번 곱해졌을 때의 부호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살짝 복잡해 보이네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선생님이 가끔은 요 위에 요 분배 법칙 이 개념에 대한 내용을 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원고를 준비할 때. 이런 말도 좀 빼보면 어떨까? 그냥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 궁금합니다. 여기 분배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용하겠지만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몇 번?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죠? 1번은 사실 그냥 하나 분배법칙 쓰나 시간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배법칙 이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둘 곱하면 2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자, 더하기 들어오고요. 다시 2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들어오면 자, 앞에 둘 곱셈을 당연히 먼저 한 다음에 덧셈을 할 겁니다.
마이너스 2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고 2분의 20은 10 남죠. 10 곱하기 1은 그대로 10. 이렇게 살짝 암산하면서 갈게요. 자,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 될 테고 5분의 20은 4 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테니 결과는 마이너스 14구나. 이렇게 1번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직접 해보시고요.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4분의 15 약분도 안 되고 7 곱하기 15 105. 어이구야, 얼떨결에 선생님이 답을 얘기했지만 앞부분. 아무튼 곱셈 귀찮아요. 7, 3, 21. 뭐 할 수는 있지만 귀찮다라고 해봅시다. 그들을 또 더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문제를 봤더니 마이너스 4분의 7이 똑같이 있고 거기에 한 번은 마이너스 15가 한 번은 플러스 3이 곱해져 있구나. 아, 마이너스 4분의 7에 무언가가 곱해져 있구나. 그 무언가가 두 수입니다. 첫 번째 수는 마이너스 15고 두 번째 수는 플러스 3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에 소가로를 쳐야 하니 이 괄호는 우리가 중괄호로 살짝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7 곱하기 한 다음에 이렇게 둘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2가 되니 약분되고 깔끔해지는구나. 음수 두 개, 짝수개니까 플러스가 될 테고 4분의 12는 약분해서 1분의 3, 3, 7에 21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플러스 21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예보다 선생님이 조금 아까 분배법칙 설명하면서 들었던 예 있죠. 0.78, 0.22 이렇게 되는 형태 복잡하지만 더해버리면 바로 1 돼서 깔끔해지는 이런 형태로 자주 여러분들께서 시험지에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개념 확인 문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난이도 사실 많이는 안 올라가는데 조금만 올려볼게요. 실전 문제로 개념 정복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수의 곱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곱셈에 대한 계산 법칙은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짝수의 홀수에 따라 부호 플러스와 마이너스 결정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0이 곱해져 있으면 결과 0인데 지금 그 예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음수와 양수 서로 다른 부호의 곱셈이니까 음수 이렇게 가도 되지만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하나니까는 홀수계라 마이너스다. 한 다음 절대값 8, 4, 32 들어오면 되고요. 맞는 얘기죠? 자, 2번 같은 부호의 곱셈이니까 플러스 또는 곱해진 음수가 두 개라 짝수계이니까 플러스 한 다음에 2, 5, 10 들어오면 되고요. 음수 한 개 곱해졌네. 홀수계니까 마이너스 16 곱하기 3은 48 마이너스 48 맞겠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수가 곱해져 있는데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니까 짝수계라서 답의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미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절대값 3 곱하기 10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30 된다. 4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네 수가 곱해져 있는데 네 수의 부호가 모두 다 음수. 그 얘기는 음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는 짝수계. 답의 번호에 따라서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생략돼 있죠. 그 다음 1, 2, 3, 4 곱해주면 24 되니까 5번도 옳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주로 틀린 게 곱셈을 틀리게 내기보다는 이 부호를 틀리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그러한 형태로 문제를 보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네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각각 구하라 그랬는데 지난 강의에서 선생님이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뺄셈 자체의 의미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뒤로 마이너스 두 걸음 그러면 앞으로 간다. 앞으로 마이너스 두 걸음 그러면 뒤로 간다. 빼기 마이너스는 원래의 성질을 뒤집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이 수가 얼마인지 좀 간단하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 먼저 요 앞에 마이너스보다 먼저 우선하는 게 거듭제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여러분들 문자어식 파트 개념 끝장내기 또 강의를 듣고 나면 요게 사실은 자세히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곱셈보다 거듭 제곱이 우선 먼저 계산되니까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플러스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4니까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쓰기보다는 간단하게 이 수가 뭔지 구한 후 마이너스를 붙인다가 아니라 그 수의 부호를 반대로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더 편한 거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 플러스 4니까 그것의 부호를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수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두 번째 수의 의미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음수를 3번 곱했으니까 홀수번이라 여전히 마이너스가 될 테고, 2를 3번 곱하면 이제 8이 되니까 2를 3번 곱하면 이거 순간 6이라고 해서 많이 틀립니다. 마이너스 8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지금 여기서 했듯이 그대로 얼마가 될까?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 경우는 지금 여기까지 먼저 계산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고, 요 수가 바로 마이너스 8이었어요. 그죠?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수의 부호를 반대로 해준다. 마이너스 8의 부호를 반대로 하니까 플러스 8이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두 번 만나면 플러스 돼요.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정확한 개념은 이 수의 부호를 반대로 해준다는 의미에서의 마이너스예요. 음수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네 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수는 바로 요 수에 해당하는 요 녀석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수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가장 큰 수 여기까지 해야 돼. 가장 작은 수는 누굴까요? 마이너스 8. 원래 수인 바로 이 수를 우리가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답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짚어드릴 건 뭐냐면, 요거 살짝 지우서 갈게요. 지금은 다 괄호가 있는 것들만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마이너스 8로 똑같긴 합니다만, 위에 있는 것은 해석이 뭐냐면 마이너스 2 전체를 3번 곱했다 이 얘기예요. 됐죠?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까지 가로쳐진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수는 뭐냐면 마이너스는 두고 2만 3번 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근데 어차피 위에 것도 음수 3번이니까 홀수번이라 음수되고, 아래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쓴 다음에 2, 3번이니까 8이 돼서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하지만 과정은 좀 다르다라는 거. 왜 이렇게 됐느냐? 아래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하고 괄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원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다시 갑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세제곱이란 얘기라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온 거고, 그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구분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홀수번 곱했을 때에는 지금 결과가 같지만 짝수번 곱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짝수번 곱해졌을 때는 결과가 좀 달라지죠. 위에 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음수 전체를 4번이니까 플러스 16이고, 아래 건 마이너스는 둔 상태에서 2만 4번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수가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됐죠? 다음 문제로 이어서 들어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 곱한 값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각각 구하여라. 보통은 이제 이게 분수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개념을 정확하게 잡았나 이제 선생님하고 볼 거기 때문에 조금 쉽게 수를 잡아봤는데, 4개의 수가 있죠. 그 중에 세 수를 뽑을 거래요. 즉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셋을 곱할 거래요. 근데 여기 있는 네 수의 특징을 봤더니 음수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수가 3개고 양수가 하나니까 세 수를 딱 뽑았을 때 양수만 3개 뽑을 수는 없네. 반드시 음수가 들어갈 거예요. 음수를 적게 뽑으면 몇 개 들어갈까? 양수 하나 뽑고 음수 2개 뽑으니까 음수 2개가 뽑힐 수 있어요. 음수를 더 많이 뽑아볼까요? 음수끼리만 3개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결국 4수 중에 3수를 뽑으면
양수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양수 두 개의 음수 하나가 뽑히거나 맞나요?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했습니다. 양수 하나의 음수 두 개가 뽑히거나 또는 양수는 아예 안 뽑히고 음수만 3개 뽑힐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수 중에 3수를 뽑으면 그러면 그 결과를 봤을 때 위에 있는 거는 양수 1개, 음수 2개를 곱하니까 음수 짝수 개가 곱해져서 답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아래쪽에 건 음수만 3개 뽑으면 부호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 이 중에 3수를 뽑은 값 중에서 가장 크려면 당연히 양수 중에서 큰 수가 나올 거니 양수 하나를 뽑아 놓고 음수 중에 2개를 뽑아야 큰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들어요. 양수 하나 플러스 2를 뽑아 놓고 그리고 음수 2개를 더 뽑아서 넣어서 가장 큰 수가 되는데 됐죠? 어차피 결과는 양수란 말이야. 음수 2개가 들어올 거니까 그죠? 그럼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커졌죠. 그러니 여기 있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중에서 절대값이 큰 것들을 뽑아 넣어주면 즉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작으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를 넣어주면 결과가 어차피 플러스인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가장 커진다. 어떻게 되면서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서 가장 커지니까 가장 큰 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곱해보면 6 곱하기 5니까 30. 조금 설명이 어렵죠.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건 사실 어렵지가 않은 게 왜 어렵지 않냐면 플러스 안 뽑고 마이너스만 3개 뽑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3개 뽑는 거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뽑아주면 결과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가장 작은 수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답은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1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특히 여기서 마이너스 2개를 뽑을 때 어떤 2개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있었죠. 어차피 마이너스 2개라 답은 플러스로 정해져 있으니 커지려면 절대값이 큰 수들을 뽑자.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어차피 결과는 플러스로 정해졌으니 절대값이 큰 음수 둘을 뽑자라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문제 계산이 좀 나오나요? 그죠? 다음 문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강의 덧셈에서도 왜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요거 있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형태의 문제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봤더니 이번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쭉쭉쭉 마이너스 1의 100제곱이 있습니다. 우리는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음수를 짝수번이니까 플러스가 될 테고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다. 이 내용.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하게 되면 음수를 홀수번 곱했으니까 답의 부호는 마이너스고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요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필기도 해두시고 선생님이 사실 적어놨어요. 교재에다가 요 개념 여러분들 확인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우리가 쭉 가보면 처음 건 그대로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곱했으니까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의 4제곱일 테니까 플러스 1. 이렇게 계속 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끝쪽을 가면 마이너스 1의 요 앞에는 99제곱이 있었을 테니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의 100제곱이니까 플러스 1.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와, 선생님 사이에 땡땡땡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둘이 만나서 첫 시간에 공부했어요. 덧셈에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의 합. 마지막에 선생님이 노래와 함께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죠.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은 두 수의 합은 0이 돼요. 이렇게 둘 다 하면 또 뭐가 돼요? 0이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마이너스 1과 뒤에 있는 플러스 1이 더해져서 0이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 1과 뒤에 있는 플러스 1이 더해져서 0이 되는 것까지 딱 끝나기 때문에 이것들 다 더하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 상당히 중요한 응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 중에 분배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들은 다 수를 가지고 직접 했는데 이 문제를 보니까 세수 ABC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3분의 A고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1이래. 우와 선생님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C가 얼마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할 텐데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럴 때 A 곱하기 B 빼기 C ABC 왠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식을 분배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죠. 근데 그게 1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맞나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1이다. 근데 앞에 보니까 A 곱하기 B가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3분의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3분의 2에다가 A 곱하기 C를 더해서 1이 됐다. 이 정도는 암산되죠?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을 더해야 1이 됩니다. 맞죠? 아, A 곱하기 C가 3분의 1이구나. A, B, C 각각은 모르지만 A 곱하기 B의 값과 A 곱하기 C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A 곱하기 B 마이너스 C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분배법칙 써보면 A 곱하기 B 한 다음에 이제는 마이너스하고 A 곱하기 C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A 곱하기 B 대신에 우리는 3분의 2를 넣고 빼기 A 곱하기 C 대신에 3분의 1을 넣어주면 3분의 2 빼기 3분의 1이니까 결과는 3분의 1 어렵지 않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심화 문제, 고난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에 2제곱, 3제곱, 4제곱 숫자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n제곱, n 플러스 1제곱, n 곱하기 2제곱 이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 보면 n이 짝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한글로 써본다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얘기는 짝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은 뭘까요? 어떤 수 n이 짝수면 거기다 1 더한 수 짝수에다 1 더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짝수 4에다 1 더하면 5, 8에다 1 더하면 9 짝수보다 1 큰 수는 홀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빼기 쓴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 곱하기 2 이건 도대체 뭔가? 우리가 2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 언제나 2의 배수니까 짝수겠죠. 아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으면 계산이 좀 보이죠?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빼기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1이라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의 합은 0이니까 그대로 결과는 요 빼기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수의 곱셈입니다. 같은 부의 곱셈 플러스 다른 부의 곱셈은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몇 개냐? 바로 다음 내용 두 번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이상에서는 음수가 짝수개일 때는 플러스, 홀수개일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마지막 연산인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여러분들 아래 주소 통해 다시 보기 또 직접 풀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